자, 먼저 파트 1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트 1은 국내 우편으로 되어 있고 모두 챕터가 9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첫 번째죠. 우리 교과서. 먼저 챕터 1. 자, 우편 사업 총론이죠. 자, 먼저 우편에 관련된 부분. 어느 분야든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되면은 우편과 관련된 분야든 어느 분야든 그 의미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 의의에 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자, 먼저 우편. 자, 특히 우편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넓게 보는 경우하고 좁게 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먼저 우편. 넓게 본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광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좁게 본다면 우리가 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도 물어보겠죠. 근데 이제 쉽게 풀어서 쓴다면은 넓은 의미, 좁은 의미. 좁게 본다면은 우정사업본부가 책임지고, 자, 서신 등의 의사를 전달하는 문서나 통화, 그 밖의 물건을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를 말한다. 쉽게 말해서 좁은 의미란 것은 자, 있는 그것 그대로 왔다 갔다 보내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 안팎으로 보내는 업무 그 자체가 이제 좁은 의미의 우편이고, 좀 넓게 본다면은 자, 문서나 물품을 전달하거나 이에 덧붙여서 여기까지 좀 서비스, 여러 가지 부가된 서비스가 있겠죠. 그것까지 포함하면은 바로 우리가 넓은 의미의 우편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정리하자면 어떤 거냐면은, 자, 뭐 첫 번째 우정사업본부가, 여기는 우정사업본부가 들어가겠죠. 우정사업본부. 자, 우리가 이제 우정사업본부라는 것은 우편 업무를 담당하는 관공서를 우정사업본부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가 교정청 하면 교도소고, 검찰청 하면은 검찰이잖아요. 우편과 관련된 것은 우정청이라고 하는 거죠. 우정사업본부 이렇게 불리는 겁니다. 근데 넓은 의미라면은 우정사업본부의 그 하나지 않고 모든 우편 관서죠. 그래서 여기는 광의는 우편 관서. 자, 이렇게 해서 서로 구별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래서 좁은 의미냐 넓은 의미냐, 자, 이 글씨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편은 국민이 일상생활에서 평균적인 삶을 꾸릴 수 있도록 국가가 제공하는 아주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 중 하나죠. 예전부터 우편이라는 제도는 국가가 이렇게 독점적으로 해야 하는 거죠. 이걸 민간에게 유탁해버리면은 우편 수수료 같은 거라든가 여러 가지 것, 공익적인 측면이 강화될 텐데, 개인의 이익을 목적으로 어떤 기업에서 이걸 운영한다. 그러면 국민 서비스에 부합되지 않겠죠. 신속히 전달돼야 되는 거죠. 이런 공적인 분야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적인 것보다도 바로 공적인 분야가 많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적인 건 아니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국민들에게 많은 서비스를 해줄 건가, 모든 사람이 골고루 받을 수 있게끔, 그걸 보고 보편, 우편 서비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사회 서비스로서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공평하죠. 그래서 그걸 이름하여 보편적 우편 서비스 제도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죠? 우편 서비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편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편은 어떤 특색이 있냐 이거죠. 먼저 우편 사업은 정부 기업 예산법에 따라서 정부 기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민간이 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정부가 돈을 직접 대고 출자하고 정부가 경영하는 것이지 민간이 경영한 건 아니죠. 그래서 정부 기업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적자가 나면은 국가가 일정한 회계에서 여러 가지 지원을 갖다 해줄 수 있는 거죠. 민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서 자, 정부 기업이다. 첫 번째, 우편은 공적이다. 이 말은 바로 정부 기업의 성격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이제 우편과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우편은 그야말로 공익성. 공익성.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우편과 관련돼서 우편 업무를 갖다 하는 과정 속에서 여러 가지 어떤 수익성도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기업은 수익성이잖아요. 근데 우편이라는 것은 공익성도 있겠지만 약간의 바로 수익성도 약간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플러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공익성과 그다음에 회계적인 어떤 기업성을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편 사업의 회계 재료는 경영 합리성과 사업 운영 효율성을 확보하고 예산을 신축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특별 회계, 우편과 관련 것은 특별히 빼가지고 관리하겠다 이죠. 국가가 그걸 특별 회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독립채산제, 자체적으로 얻은 수입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거죠. 그 우편은. 그래서 독립채산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자, 꼭 알아두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편은 일종의 운송업이면서 서비스 성격이 강화되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편 배달하는 가지고서 일일이 택배 같은 거 배달 이렇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노동 집약적인 산업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동 집약적이라고 하는 거죠. 이게 반대말은 바로 자본 집약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자본 집약적은 아니다 이거죠. 우편은 일일이 우리가 배달을 해줘야 되는 거죠. 꽃 배달이든 등기든 소포든 택배든 다 배달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그 노력, 인건비가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 이런 문제가 많이 노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편도 일종의 운송 사업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택배처럼 어차피 배달은 해줘야 돼. 그래서 운송업이라고 볼 수가 있다. 자, 이게 바로 이제 우편과 관련돼서 자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좀 정리해 본다면은 자 이런 것, 자 이런 것, 이런 것, 이런 것. 그다음에 이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다. 뭐 여기까지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네. 그다음 자 우리가 6페이지로 넘으시 바랍니다. 자 우편의 이용 관계죠. 자 우편의 이용 관계. 우리가 이제 우편을 이용할 때는 자 이게 있죠. 우리가 국가를 행정 주체라고 얘기하고 우리 국민을 행정 객체죠. 그럼 쉽게 말해서 국가와 물론 이제 국가는 이제 지자체를 포함하는 거죠. 자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 어떤 돈 놀이가 있는 거죠. 돈 물건을 사고 팔고 한다 이거죠. 물건 사고 팔고 국가가 우리 국민에게 공권력을 투한단 말이야. 이만 국민이라면은 자 요걸 본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이게 상하 관계잖아요. 영업정지라든가 영업취소라든가 뭐 조세부과라든가 뭐 이런 거. 그럼 우리 국민이 화가 난단 말이야. 그럼 요것과 요것과의 관계는 공권력이죠. 공권력을 우리가 공법이라고 그래요. 공법. 그 무시무시한 공법. 그렇죠? 공법 관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이건 바로 이제 형사나 행정소송에서 우리 국민이 다투면 되는 거고 국가가 우리 국민하고 대등하게 어떤 거래를 하는 거죠. 국가지만은 우리 국민하고 억압을 하지 않고 물건 사고 팔고 임대주택, 시형아파트 매매, 우편 우리가 돈 내고 우편을 이용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공법이 아니고 국가 국민관계는 순전히 사적인 영역이라 해서 사법관계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분쟁 붙으면 이것은 민사소송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분쟁이 붙으면은 이것은 행정소송이 되겠죠. 그 우편은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국가지만은 우리 국민하고 대등관계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단 말이야. 그러니까는 사법관계로 얘기하는 거죠. 만약 국가라도 우리 국민하고 공권력으로 이루어진 이 하살표가 이제 상하니까 공권력이잖아요. 공권력으로 우리 국민을 제압한다. 영향을 미쳤다면 공법관계, 행정소송이 되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는 거죠. 우리 우편은. 그래서 자 사법상 계약이죠. 분쟁 붙으면 민사소송이 된다 이거죠. 단지 약간 공익성을 띠고 있다는 점이 약간 특이할 뿐이죠. 그 다음에 우편 이용을 갖다가 하는 관계자는 자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우체국 있겠죠.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있겠죠. 그래서 수취인이죠. 그러다가 이제 수익이란 말씀 안 돼요. 어디가나 수취인이지 수익인. 자 이런 것은 관계자가 아니죠. 우편 관서, 자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자 이렇게 했죠. 이게 바로 우편, 자 이용 관계자가 되는 거죠. 자, 우편 관서, 발송인, 수취인 이렇게. 자 우리가 이제 우편물을 보내는 거죠. 우편물을 보낼 때
우체국 가서 우편물을 갖다 보내잖아요. 예. 그러면 우체국 창구에서 접수를 하고 영수증을 준 순간 그죠? 영수증을 준다 이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약이 이루어지게 된 거고 우체국 가지 않고 우체통에 넣잖아요. 그럼 우체통에 넣은 순간 그죠? 자, 우체국과 나는 계약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편 이용 계약은 언제 성립하냐? 자, 그 부분. 자, 우체통에 넣어가지고 우체 관세에 도달할 때가 아니죠. 도달할 때가 아니고 우체통에 넣은 순간이죠. 그럼 영수증을 갖다가 교부할 때, 자 이렇게 해서 계약 성립 시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이제 경영 주체가 나와 있죠. 우편 사업은 국가가 경영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 장관들이 많죠. 우편과 관련된 것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상당히 이름이 길죠. 그래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우리가 앞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것을 줄여서 과기정이라고 합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그래서 내가 앞으로 과기정 장관이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당연히 우편과 관련된 것은 과기정 장관이 관장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국가 사업이고 관장은 모든 것을 총괄하고 주관한다 이거죠. 다만 과기정 장관은 우편 사업의 일부를 개인, 법인 또는 단체로 하여금 경영하기도 할 수가 있죠. 자, 그런 것은 이제 법률로 따로 정한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어찌 됐든 간에 우편 사업은 지금 현재까지 국가가 경영하고 있는데 그렇게 함으로써 공익성, 그다음에 신속성, 그다음에 가격이 적정하다 이거죠. 만약 민간에게 맡기면은 엄청나게 돈을 올릴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받는 보편적 서비스인데 그렇게 돈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정확하고 신속하고 요금도 합리적이어야 된다 이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국가한테 맡길 수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자 공적인 분야, 우편 서비스 분야죠. 자, 그래서 특징이 있으면은 자 어떤 것이냐 이제 방금 제가 말해준 거죠. 자, 그래서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취급도 정확해야 되고 취급이 신속해야 되고 가격도 적정해야 된다 이거죠. 이게 우편의 어떤 특성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우편과 관련된 법률이 있죠. 거기 보면은 우편법, 그죠? 가장 기본적인 법이고 우체국 창구 업무 유탁에 관한 법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이 있고요. 별정 우체국법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타 국제법규도 있죠. 이런 거. 그래서 국제법규 보면 UPU, 이 나중에 할 겁니다. 이런 부분은 뒤에 나와요. 자, 만국우편연합헌장. 그 다음에 니은번 아시아 태평양 우편연합 APPU, 그죠? 아시아 태평양. 그 다음에 디귿, 표준 다자간 협정 또는 양자협정. 다자간이라는 것은 많은 나라, 멀티. 양자간은 두 나라 간 협정을 맺을 수도 있겠죠. 우편과 관련된 거. 자, 양해각서. 자, 이런 것이 국제 법규로 볼 수가 있다 이거죠. 그럼 우편에 관련된 법률이 있냐? 있습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동그라미 1번, 2번, 3, 4번, 5번까지가 우편과 관련된 법이고 그다음 국제 관계에서 조약을 맺은 경우도 있고 양해각서, 우리 서로 친하게 지내보자. 양해각서를 맺은 그런 경우도 있다. 자, 이렇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부분은 뒤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언급을 할 겁니다. 간단히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우리가 이제 법률이 있죠. 대한민국 헌법이 제일 센 법이죠. 우리가 법을 유계질서로 본다면은, 그죠? 헌법이 제일 센 법이죠. 헌법 밑에는 바로 법률이 있어요. 법률이. 이 법률은 바로 국회의원이 만든 법이죠. 그래서 의회가 만든 법은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뒤가 법으로 끝나면 다 국회의원이 만든 것이 되는 거죠. 도로통법, 식품법, 우편법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별정 우체국법 이런 거. 법률보다 한 단계 더 아래가 이제 뭐냐.
국회의원이 모든 것을 다 만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위임할 수가 있겠죠. 행정부한테 위임을 하는 거죠. 네가 만들어봐라라고. 행정부가 법을 만들면 우리는 이것을 이름하여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명령. 그 중에서 대통령이 만들면은 바로 대통령령이 되는 거고요. 대통령령을 똑같은 말로 시행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그다음에 장관한테 만든다. 국무총리한테 시키면 총리령이 되겠죠. 그다음에 장관 네가 만들어 봐라 하면은 바로 부령이 되는 거죠. 법무부령, 행정안전부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런 거요. 그래서 총리령과 부령은 시행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도 우리가 명령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법률보다 한 단계 다르죠. 그 다음에 이제 조례, 지방자치단체 의회가 만들면 조례고 지자체 장이 만들면 우리가 이걸 규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찬물도 우아하겠지만 법도 우아하게 되는 거죠.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자, 이렇게.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런 말이 약간씩 나올 겁니다. 그죠? 쉽게 말해서 우편법은 국회의원이 만들었지만은 우편법 시행령 하면은 대통령이 만들 수도 있겠지. 만든 거란 말이야. 도로교통법 시행령 하면은 대통령이 만든 거고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하면은 장관이 만들었겠죠. 국토교통부 장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도로교통법 시행령, 도로교통법 시행 규칙, 우편법 시행령, 우편법 시행 규칙 뭐 이런 것 형태를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점점 갈수록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는 거죠. 우편법은 큰 골자를 담고 있어. 그럼 우편법 시행령은 약간 자세해. 시행 규칙은 더 자세한 내용을 담고 있겠죠. 그래서 과학기술 그죠? 과학기술 정보통신부 장관이 만들면은 시행 규칙이 되는 거죠. 부령. 자, 이렇게 해서 유계질서를 알아두시고 이제 앞으로 우리 공부하다 보면 여기 약간 언급되면은 시행령은 대통령이 만든 거구나. 시행 규칙은 장관이 만든 거구나. 그렇게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그다음 우편사업의 보호 규정이 나와 있죠. 우편사업은 국민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야말로 공익성이 요구되죠. 그리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하고 그 다음에 안정적인 획일적인 우편 서비스가 그대로 우리 국민에게 제공돼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편에게 상당히 강한 힘을 실어줄 수밖에 없는 거죠. 힘을 실어줘야 되겠죠. 우편에. 어떤 힘을 실어줘야 되냐. 자, 서신 독점권. 자, 다른 사람은 안 되죠. 국가만이 할 수 있죠. 그래서 서신 독점권이 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누구든지 타인을 위한 서신 송달 행위를 어불하지 못한다. 국가가 송달하는 것을 갖다가 어불하는 독점권이 있는데 다른 사람이 국가를 제치고 야 내가 택배를 하겠다 내가 우편 등기를 하겠다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잠시 갖다는 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업으로 해가지고 국가하고 경쟁하면 안 되겠죠. 업으로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래서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지 사업. 그죠? A가 B한테 심부름 갈 수 있는 거야. 야 내가 너 거 물건 좀 배달해 줄게. 가능하다 이거죠. 그러나 그것을 업으로 한다. 그것은 금지가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2번 독점권의 대상은 서신이다 이거죠. 서신이라 하면 의사 전달 위하여 특정인이나 특정 주소로 송부하는 것으로 문자, 기호, 부호 또는 그림 등으로 표시한 유형의 문서. 자, 이것을 서신. 그래서 독점권은 바로 서신을 독점한다 이런 말이 되겠죠. 그렇죠? 우리가 공인중개업도 중개사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도 무료로 중개업을 할 수 있는 거죠. 야 내가 공짜로 해줄게. 공짜는 가능하다 이거죠. 그건 업으로 돈을 받고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지. 이것도 마찬가지죠. 서신과 관련된 독점권은 자 국가가 쥐고 있다. 그러면 지금부터 말한 것은 자 예외입니다. 어떤 거냐? 서신으로 안 본다 이거죠. 먼저 첫 번째 기업번, 신문. 그 다음에 정기 간행물.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모두 요건을 충족한다 이거죠. 다 충족해야 돼요. 표지를 제한 앞 뚜껑이죠. 48쪽 책자.
그 다음에 무슨 출판사, 무슨 인쇄소, 그다음에 당연히 페이지가 돼 있는 거죠. 쪽 1페이지, 2페이지. 이런 것들은 서신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의 소책자로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한다면은 48쪽 P48 페이지가 있다 이거죠. 그 다음에 무슨 출판사, 무슨 인쇄소, 뭐 이런 거, 출판사 또는 인쇄소, 그죠? 이런 것들이 기재되면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죠. 앞에는 표지를 제외하고요. 그래서 P, 그죠? 48페이지 인쇄소 이렇게도 좋습니다. 48페이지 인쇄소 이렇게 암기해요. 그 다음 상품 뭐 가격 뭐 이런 것, 상품과 관련된 거, 이것이 뭐 그림, 일자면은 여러 가지 뭐 가구라든가 그 다음에 과일 같은 거라든가 뭐 여러 가지 것이 인쇄돼 가지고 한 16페이지 정도 있는 거 있잖아요. 팜플렛 같은 거. 자, 이런 것들은 상품 안내서, 이건 또 서신을 안 본다 이거죠. 그래서 이것은 이제 페이지를 포함하는 거죠. 팜플렛이니까 P16페이지 뭐죠? 상품과 관련된 부분이죠. 이런 거 P16페이지 이상 상품 안내서, 이것은 뚜껑, 그죠? 표지를 포함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이제 화물에 첨부하는 봉하지 않는 첨부 서류, 송장 같은 거, 물건 보내는 송장 같은 거. 그 다음 국제 서류, 자 이런 것. 그 다음에 국내에서 회사의 본점과 지점 또는 지점 간 회사끼리 수발하는 우편물로서 발송하는 12시간 이내에 배달이 요구되는 상업용 서류. 회사끼리 서로 서류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12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상업용 서류. 그러니까 신용카드. 그래서 국제 서류. 그 다음에 신용카드. 그 다음에 회사끼리 주고받는, 자 12시간 범위 안에서 상업용 서류. 그죠? 회사 서류. 이렇게도 좋겠죠. 12시간. 자, 이런 것들은 편지처럼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거지. 그럼 시험 문제 반드시 나올 수 있겠죠. 이 부분이 나오면은 상당히 함정을 많이 펼 겁니다. 자, 정리 한번 해봅시다. 여기는 표지가 포함하지 않는다. 48페이지 인쇄소 이렇게 암기하면 되겠죠. 16페이지 상품 안내장, 그 다음에 국제 서류, 신용카드, 회사 서류, 그죠? 12시간 이내에 배달되는 회사 서류. 자, 이런 것들은 서신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타인이라면 자기 유의자를 말하고 자연이나 법인임을 불문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모든 권리는 자연인과 법인이 있기 때문에, 그죠? 타인에게 보낸다면 법인이 어떤 기업체를 법인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기업체를 위해서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타인은 자연인 또는 법인 뭐 불문한다 이거죠. 그럼 조직 또는 계통 이렇게 나와 있고, 일정한 목적을 실현시키기 위하여 두 사람 이상이 의식적으로 결합한 활동체를 의미한다 이거죠. 그 다음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6번 봐보죠. 조직 또는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송달할 경우에는 서신 송달의 정부 독점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단 한 번의 송달도 금지한다. 돈 한 번 딱 돈 받고 송달할 테니까 다시는 안 할게요. 이것도 안 돼. 무료는 가능할지 몰라도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이 업으로 하는 거란 말이야.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지. 단 한 번이라 하더라도 안 된다 이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7번.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한 거. 아까 말씀드렸죠. 자, 근데 업으로 하지 않으면 가능해. 근데 업으로 하는 것은, 그렇죠, 금지가 된다라고 알아놓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이것은 또 가능할 수가 있어. 어떤 거냐?
중량이 350g을 넘거나, 그죠? 기본 통상 우편 요금의 10배를 넘는 서신은 위탁이 가능해. 그러나 국가기관이나 지자체에서 발송하는 등기 취급 서신은 위탁이 불가능하다. 자, 이 부분 밑줄 쳐놓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 위탁이라는 것은, 그죠? 상대방이 요청하면 상대방이 알았다라고 이제 승낙하겠죠. 그러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죠. 그래서 기타 보수 반대급부 조건을 불문한다 이거죠. 자, 이런 것. 자, 어찌됐든 간에 서신을 갖다가 함부로 국가가 독점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것을 함부로 자, 위탁, 그죠? 자, 이 부분을 좀 조심하시 바랍니다. 다시 한번 얘기해 보죠. 타인을 위한 서신의 송달 행위를 업으로 하지 못한다 이거죠. 자기 조직이나 계통을 이용하여 타인의 서신을 전달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이 말이죠. 업으로 해서도 안 된다 이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8페이지 보니까 나와 있는데, 자, 이 문장들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떤 거냐? 바로 서신과 관련된 요 분야, 서신을 보지 않는다. 하나, 타인은 자연인과 법인을 묻지 않는다. 업이라는 것은 계속적인 거죠. 그죠? 일정한 행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한다 이거죠.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돈을 주거나, 그죠? 돈을 주지 않고 여러 가지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야. 네가 이 일을 하게 되면 내가 다른 혜택을 주겠다 이 말이지. 서비스를 주겠다. 뭐 돈을 주겠다. 그러니까 그 이익과 관련된 것은 유형, 무형의 이익을 얻는 것을 말한다 이거죠. 눈에 보이지 않는 이익도 역시 업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조직 또는 계통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죠? 정리를. 자, 그다음에 우편물 운송 요구권. 우편 관서. 자, 우편 관서는 당연히 운송 요구권을 가진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우편물을 운송한 자에게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한다. 그죠? 철도, 궤도 사업 경영자, 자동차 선박 항공기 운송 사업 경영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집배원이 자, 철도나 궤도 자, 이걸 운송했다 하는 경우 그때는 당연히 보상을 해 줘야 되겠죠. 우편 간서는 당연히 철도라든가 버스라든가 선박이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항공기를 통해서 운송을 해줄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 그럼 운송하면 당연히 돈 줘야 되겠죠. 자, 이 부분 뒤에서 자세히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하죠. 그래서 우편물 운송 요건이 있는 거죠.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항공 우편을 갖다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아무리 민간이라 하더라도 국가가 사업을 하고 있는 우편에 관해서는 협조를 당연히 해줘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운송원의 조력청권. 역시 우편 업무를 집행 중인 우편 운송원, 우편 집배원 뭐 이런 것들 만약에 사고 당해가지고 우편물을 배달 못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러면 주변에 협력, 조력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가 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에 차질이 있었다 이 말이야. 사고가 있었다 이 말이야. 그럼 당연히 도와달라고 요청하면은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물론 도와줬을 때는 보수를 지급해야 하는 거죠. 당연히 우리가 공부할 때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가 아니고 지급해야 한다. 의무적입니다. 그래서 여기 할 수 있다 하면 안 돼요. 자, 당연히. 그 다음에 이제 운송원 등의 자, 통행권과 통행료 면제료. 우편 집배원 자, 우편물을 갖다가 배달하는 과정 속에서 도로의 여러 가지 시설물, 장애로 인해서 통행을 하기가 매우 곤란하다 이 말이야. 그러면 남의 집으로 함부로 건너갔으면 안 되겠지. 울타리라든가 담장이 없는 택지란 말이야. 울타리나 담장이 있어버리면 주거 침입죄가 된단 말이야.
그다음 울타리나 담장이 없는 집, 그죠? 응? 원래 울타리나 담장이 있어버리면 허락을 받고 가야 되겠지. 근데 이게 없다면은 그냥 지나갈 수 있다 이거지. 그래서 울타리, 담장이 없는 택지, 전답, 그 밖의 장소를 통행할 수가 있겠죠. 물론 통행하고 거기에서 피해가 발생했다. 그럼 보상을 해야 한다. 이거 마찬가지죠. 보상과 보수는 모두 의무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급해야 된다 또는 보상해야 된다. 그 부분 조심하시고, 통행료 면제. 우편물 운송 중인 그죠? 우편 집배원, 운송원은 언제든지 선착장, 도선장, 이 도선이라는 것은 건너가는 거죠. 섬이라든가 그다음에 바다 쪽으로 섬, 그다음에 연륙교가 있으면 가능하지만은 연륙교가 없다, 연도교가 없다. 그러면 배를 통해서 도선을 요구할 수 있죠. 그리고 만에 하나 도선을 갖다가 요구하는 가정에 있어서 비용이 발생하게 되면은 청구권자는 역시 청구하면 우편간서는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할 수 있다면 안 되는 겁니다. 우편 업무 집행 중에 있는 운송원에 대해서는 도선장, 운하, 도로, 교량, 기타 장소에 있어서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통행할 수가 있습니다. 국가 업무잖아요. 국가 업무. 자, 나중에 이제 별도로 청구하게 되면은 역시 국가에서 예산을 갖다가 역시 지급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통행요금을 지급하지 않냐고 통행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편과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고 잠시 후에 우편 업무와 관련해서 압류 금지와 관련된 부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